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카이스트에서 심도 있게 혈관과 림프관을 연구하는 생명과학자 고규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의 보호와 청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탐험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탐험선에 한번 타보실까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리지만 아주 재미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가 끝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 내용을 70% 정도 이해했다고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호암재단에서 여러분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할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최연소 박사 그 학위자도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방 우리 사회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뇌는 행동을 조절하고 기억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또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관들을 조절하는 그런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기관이 잘 보호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호되어 있는지 우리 그 머리의 바깥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머리털이 있고요. 그 다음 머리털을 잡고 있는 그 머리 피부가 있죠. 그 다음 이 두피 바로 밑에 뼈가 있습니다. 이 뼈. 이 세 가지 층이 완전히 이 머리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뼈를 이제 두개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 바로 뼈 밑에 삼중막으로 되어 있는 뇌막이 있습니다. 경질막, 거미막, 유막 되게 어렵죠.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막이라는 것만 알고 이게 뇌막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거미막 밑에 이렇게 뇌액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머리 안에 이 뇌액이 있는데 이 뇌액이 150ml 정도 됩니다. 이 뇌액은 두 가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뇌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을 씻어주는 역할. 두 번째는 이 뇌가 지금 무게가 한 1.5kg 정도 되는데 이게 부양 효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 4% 정도만 무게가 느끼게 됩니다. 즉 한 60g 정도 느끼게 하는 그런 뇌를 가볍게 하는 부양 효과도 있습니다. 저 이렇게 이제 이 뇌액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여기에 있는 맥락얼기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져 가지고 즉 뇌실에서 이게 수조 같은 데 보관되어 있다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뇌를 이렇게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손상되기 쉬운 운동이나 작업 시 꼭 안전모를 착용해야 됩니다. 혹시 모를 그 충격이 오면은 충격 완화 효과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요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자전거나 킥보드 할 때 꼭 안전모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뇌를 보호하는 보호 장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머리털이 있고 그 다음 두피가 있고 두개골이 있는데 이 두개골 바로 밑에 이 경질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경질막은 다른 막과 좀 뭐가 있냐면 여기에 혈관, 림프관, 신경, 면역세포들이 아주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뇌액이 이 안에서 이제 흘러다니는데 이 뇌액에는 뇌에서 만들어진 노폐물, 찌꺼기들이 거기 녹아져 있습니다. 우선 경질막의 그 면역세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서 보시는 그 연두색 색깔이 면역세포들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혈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혈관 주변으로 이 12개의 면역세포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다른 면역세포 종류가 큰 혈관 주변에만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런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풍부하게 깔려서 과연 무슨 일을 할까요? 그것은 뇌로 침투하려는 병영군, 즉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방어하고 공격하는 아주 삼엄한 경비를 펼치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세포들을 면역 장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면역 장벽들이 이제 영유아나 노인들은 좀 약하게 있어가지고 바이러스들이 곧잘 뇌로 침투합니다. 뇌 안에는 이런 면역세포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면역세포들이 잘못 뇌를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할 수가 있어서 뇌를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뇌에는 거의 면역세포가 없고 이 경질막에 이렇게 풍부하게 깔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조절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그 다음 어떻게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요새 최근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바깥인데 뇌 안쪽에서는 어떤 장벽들이 있을까요? 뇌 안에 뭐 병원근이나 약물이나 마음대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뇌 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뇌 안은 혈관이 매우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고 특히 모세혈관들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혈관 구조인데요. 모세혈관을 이루고 있는 것은 내피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내포세포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를 보면은 이렇게 이 뇌 안에 있는 모세혈관들은 촘촘하게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필요한 영양분만, 필요한 산소만 뇌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 물질들은 여기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약을 먹어도 뇌에 어떤 문제가 있어 약을 먹어도 이 약물이 들어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치료하는 데 문제가 있고요. 특히 또 병영균 바이러스 같은 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이제 간은 아무 물질이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대사 활동, 해독 작용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의 장기마다 그 배열되어 있는 그 내피세포의 배열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뇌는 이렇게 장벽으로 잘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도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꼭 보면은 중세의 머리가 중세의 성과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안에 성 안에는 임금도 있고 왕비도 있고 그다음 그렇죠? 신하들도 있고 성 주민들도 있고 이분들이 이제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이 성곽을 둘러싼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벽이 뇌막이고요. 그다음 그 주변에 이제 좋은 성들은 옆에 이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적들의 공격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로는 뇌기라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이 혈관을 통해서 어떤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해서 이런 통로가 혈관이라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이 수로에 물이 빠져나온 것을 곧 림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수구 역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것은 이 성문 앞에 이렇게 보초들, 병사들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낯선 사람이랄지 적군이랄지 아니면 어떤 필요한 물자는 이렇게 막고 필요한 물자는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면역세포. 그러니까 우리 뇌는 특히 이제 머리는 이렇게 성처럼 돼 있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매우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게 뇌 청소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 뇌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고 노폐물의 배출이 많습니다. 이 노폐물들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으면 뇌에 쌓여서 특히 이제 뇌의 그 해마 부분이 이제 우리의 기억, 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해마 부분에 있는 신경들의 손상을 입힙니다. 그게 바로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뇌의 활동을 통해서 쌓여진 노폐물, 뇌 신경 조직, 찌꺼기 이런 단백질 응어리들이 제때제때 청소가 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게 계속 청소가 안 되고 쌓여 있으면은 뇌신경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때 많이 생기냐면 특히 이제 노인에게 그게 많이 생기는데 조금 우리가 이 인구 증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인구 증가와 그 다음 인간 수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평균 수명이 40세뿐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100년간에 걸쳐서 평균 수명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년 전에 인간 수명이 40세뿐이 안 됐을 때는 뇌에 쌓이는 뇌의 여러 가지 노폐물이 양이 적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인간 수명이 2배가 늘어나면서 뇌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뇌의 청소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요새 치매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장 현대 의학의 큰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는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소하던 뇌 청소율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가 큰 관심이고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뇌 청소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뇌를 흐르는 이 내부 흐름과 그 뇌의 외부 배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뇌액은 한 150ml 정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맥락에 얼기에서 생산되는 양이 500ml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만들어진 양이 또 배출이 돼야 뇌가 계속 신선한 뇌액으로 씻어지겠죠. 그래서 500ml이 배출이 됩니다. 되기 전에 이 뇌를 돌아다니면서 내부적으로 흘러다니면서 이 쌓인 노폐물, 뇌신경, 찌꺼기, 단백질 응어리를 씻어냅니다. 그래서 이 두개골 내에서 밖으로 이렇게 배출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내부 흐름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새 최근에 이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 분야의 학자들끼리 두 가지로 지금 양립되어 있습니다. 좀 우세한 쪽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이 뇌를 씻어주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에 의해서 뇌액이 움직이면서 씻어준다. 특히 이 동맥에 있는 압력이 정맥에 있는 압력보다 높기 때문에 이 압력의 차이에서 뇌액이 빨리빨리 뇌를 씻어준다. 그런데 이 뇌를 자세히 보면은 뇌는 연하지만 매우 촘촘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되게 엄청난 수의 신경세포, 신경아 교세포, 성상세포들이 똘똘 뭉쳐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 뇌의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쉽게 흘러갈 수 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뇌액은 속도가 느리게 흐르면서 뇌를 씻어준다는 겁니다. 그 결론은 뭐냐? 잘 모른다는 겁니다. 뇌액이 빨리 흘러가서 뇌를 씻어주느냐 아니면 천천히 씻어주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고 이걸 해결하면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에 매우 도움이 될 텐데 이게 해결이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면은
이것을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는 영상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가보면 뭐 MRI, 팻, 이런 영상 아주 첨단 장비들이 있죠. 그것이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자나 공학자가 돼서 이 뇌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특수 장비를 AI, 로봇, 여러 신소재, 여러 공학적인 영상 기법을 다 동원해서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큰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뇌 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70% 정도가 내막 림프관을 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림프관이 뭐지? 자, 림프관은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제3의 혈관입니다. 림프관의 역할은 우리 몸의 체액, 그리고 이 체액 속에 놓은 노폐물을 하루에 5리터 정도씩 이렇게 배출하는 하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 관입니다. 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림프관의 끝은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이게 밑에 있는 그 빨간색으로 된 것은 이제 혈관이고요. 이 혈관이 이렇게 서로 폐쇄돼서 그냥 이쪽으로 열려져 있지 않은데 림프관의 끝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 끝이 열려진 부분을 통해서 체액이랄지 면역세포랄지 흡수된 지방이랄지 암세포까지도 다 이동합니다. 어쨌든 그 연결된 것이 이게 집합 림프관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사이에 판막이 있고요. 이 판막이 이제 이 안에 흐르는 림프의 그 역류를 방지하죠. 그 다음 이 림프관이 이렇게 둥근 근육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이 둥근 근육이 수축 이완을 하면서 이 림프액을 한쪽 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여러분은 현재 림프관의 판막이 열림과 닫힘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주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 다리에 있는 이런 림프관이 이렇게 판막이 닫히고 열리고 하면서 한쪽 방향으로 림프액을 순환시킵니다. 이게 꼭 뭐가 뜨냐면은 하수도관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싱크대 배수구는 림프관 끝이고 이쪽으로 이제 물이 이렇게 배수가 되죠. 그럼 이 배수된 물이 이 집합 림프관, 싱크대 연결관, 그리고 이음새는 발브 역할을 하고요. 판막, 그 다음 여기에 붙어 있는 모터는 이렇게 근육 수축 이완을 하는 아주 그 하수도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림프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또 특수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끝이 이음새가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단추 이음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단추 보면은 단추와 단추 사이에 제 손가락이 한 두세 개가 들게 돼 있죠. 이 사이로 체액들, 면역세포들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쪽에 있는 그 집합관은 이쪽이 지퍼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물질이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정말 하수관과 비슷하고 또 기능 또한 배출, 배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뇌액을 빼내는 배출시키는 내막 림프관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탐험을 한번 해보죠. 이게 이미 250년 전에 이탈리안 해부학자인 그 파올로 마스카가니가 이걸 이미 발견했고요. 그 다음 100여 년 뒤에 스웨덴의 두 과학자 악셀 큐어고 그 다음 구스타프 레치우스가 이미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견들이 전혀 각광을 받지 못한 것은 뇌 청소하고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세 연구팀이 선두에서 뇌 청소혈과 내막 림프관과 연결시켜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분이 미국에 있는 워싱턴 대학에 있는 조나단 립시스 연구팀이고 한 분은 핀란드에 있는 헬싱키 대학의 까리 알리탈로 연구팀이고 하나는 우리
연구단의 우리 림프관 연구팀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뇌 상부에서만 림프관을 찾는 기능을 보았는데 뇌액을 이렇게 배출시키는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5년 전에 알고 이 뇌의 그 측면이나 하부 쪽을 더 뒤져가지고 이렇게 아주 잘 발달된 림프관을 찾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게 연두색으로 되는 것이 림프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림프관이 불행히도 젊은 생쥐와 늙은 생쥐를 비교해 봤더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변형이 되고 그 다음 이것이 이제 뇌 배출의 감소를 일으키고 뇌 청소를 감소를 일으키니까 이게 바로 노화되면서 이게 뇌 청소율이 떨어져 가지고 치매가 일으키는 그런 원인 규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견들은 주로 뇌 뒤쪽 부분에 한정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기로는 뇌의 그 앞과 뇌 중간 그리고 하부의 이런 부분들은 이 더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고 우리 연구진들이 이제 힘을 합쳤죠.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의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사실은 이 생쥐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연구가 쉽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쥐가 어떤 생쥐냐면 림프관에만 연두색 형광 표식자가 이렇게 발산이 되도록 그래서 금방 형광염으로 보면 금방 어디에 림프관이 있고 이건 혈관이 그걸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구 잘한다면은 뭐 작전을 잘 짜야 된다는데 뭐 이러죠. 근데 이 생쥐를 맞추고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이 머리 안에 1마이크로리터 정말 조그마한 그 양의 그 형광 표식자 액체를 집어넣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30분, 60분 뒤에 특수연매경 촬영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죠? 금방 할 수 있겠죠? 저 연구실 와서 일주일만 배우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손이 좋아가지고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30분 뒤에 이 생쥐를 이제 희생시켜가지고 요 반으로 머리를 이렇게 잘라서 보니까 빨간 표식자가 머리 앞면 그리고 이렇게 좀 뇌 앞면, 뇌 하부에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 부위가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어느 부위냐 하면은 이쪽이 이 사골판 있는 부위고요. 이 부분이 비인두 부분인데 어렵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 안에 여러분들 코 안쪽 오고 뇌오고 경계 부위에 있는 뼈입니다. 그리고 이 비인두는 코 안쪽 저 뒤쪽입니다. 우리 숨쉬는 그쪽에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에 그린 컬러 연두색이 많이 보이죠. 그 말은 림프관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배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뒤지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위입니다. 수술이나 해부나 뭐 분석이가 그러나 우리 한국인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고요. 이것을 이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더니 이 사실입니다. 이 코 안쪽에 있는 림프관들이 많이 모여서 림프관 망을 이루는데 이쪽으로 뇌 안에 집어넣은 이런 빨간색 형광 포식자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 안쪽에 있는 어떤 림프관 망으로 이게 뇌액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인 증거고요. 이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살아있는 동물에서 마취했지만 실시간 촬영을 해보면 이렇게 이 빨간 표식자가 이 연두색의 림프관을 따라서 흘러내리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조직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기 위해서 샘플을 잘 해서 이게 조직 면역 염색을 하고 난 뒤에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해가지고 3차원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꼭 말 안장이 이렇게 뒤집어진 것처럼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앞과 뒤가 연결된다면 미래의 형태의 어떤 공항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이 부분이 젊은 생쥐와 나이 든 생쥐와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잘 이렇게 여기 있는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청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잘 발달된 림프관이 이렇게 깨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망가진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대발견은 이겁니다. 이 코 안쪽에 있는 림프관이 연결된 이 집합관, 아까 말한 대로 그 하수 역할을 한다는 큰 그 관이 있었잖아요, 연결. 요 목에 있는 집합 림프관을 찾아낸 겁니다. 이건 역사나 모든 교과서나 모든 논문에 기록되지 않은 처음으로 찾은 목에 있는 집합 림프관인데 이게 왜 제가 대발견이냐고 하면은 이것이 어디 존재하면 이 목 어느 부위에 딱 존재 있습니다. 머리 안에는 매우 힘든데 목은 우리가 접근해서 뭔가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부위에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많은 연구를 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근데까 말씀드린 그 공항 역할을 하는 비인두 림프관망이 위에서 어떻게 흘러오는가 내려가는 건데 이 목집 림프관이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 이것을 이제 3차원적으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내려간다. 뭐 이런 건데 이 집합관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이 중간중간에 이런 판막이 있어가지고 뇌액이 흘러내려오는 역류를 방지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집합관 주변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수축 이완을 한다는 겁니다. 조절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절 가능한 것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뇌의 그 배출을 빨리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었을 때는 이 비인두 림프관이 건강하고 이쪽 목 집합 림프관도 건강하지만 나이 먹었을 때는 한 50% 정도가 이렇게 감소하고 이렇게 되지만은 이건 그대로 건강합니다. 나이가 먹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조절하면은 뇌액 배출을 촉진시켜 가지고 뇌 청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그 증거로서 우리가 대조군에 이제 뭐 하는 것은 생적 식염수를 여기다 투여를 하면은 전혀 변동이 없죠. 그러나 교감신경 자극 약물을 하면은 이렇게 수축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산화질소, 나이트로 옥사이드가 많이 나오게 하면은 이렇게 이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 부위의 집합 림프관을 조절해 가지고 뇌액 배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 연구 짱. 그래서 이게 지난 1월달, 올해 1월달 25일에 네이처의 커버지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게 꼭 쥐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원숭이도 있고요. 사람에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기능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금방 적용할 수 있는 일이라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은 이게 제가 이제 이 비인두 림프관을 강조했는데 이 사골판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사골판은 이게 그림에 본 것처럼 코 안과 이 뇌 안과를 연결하는 이 뼈 있는 데인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느냐? 좀 알아보자. 그래서 좀 더 깊게 이쪽에 그냥 집중해서 한번 알아보자 해서 일을 했고요. 이 사골판입니다. 이 사골판을 생쥐 정면에서 본 사골판입니다. 여기 구멍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 구멍들로 뭐가 지나가냐면은 냄새 맡는 신경이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 이 신경 주변으로 뭐가 지나가면 이렇게 림프관이 있습니다.
이걸 옆에서 한번 볼까요? 옆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바로 뇌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들 코 안에 냄새 맡는 부위입니다. 이 부분이 후각, 상피, 점막. 이게 코로나19 걸리면 여러분들 냄새 못 맡기도 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손상을 받는 부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 방사형으로 된 림프관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것도 깜짝 놀랄 사실입니다. 야, 여러분들 이렇게 숨을 쉬고 들어마시고 하면서도 이게 뇌에 있죠. 코에 있는 림프관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아마 처음 알 거예요. 저희들도 처음 알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이 후각 망울에서 후각 신경이 나오는데 이 주변에 림프관이 있고 이 신경을 따라 나오는 뇌액들이 이렇게 배출된다. 자, 그래서 하여간 사고팔 주변으로 나오는 하나의 또 루트를 지금 새로 찾아낸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결론을 내려고 온 건 아닙니다. 연구 과정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온 거고요. 오늘의 탐험은 내가 어떤 장벽들로 보호되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청소되어 있는가. 자, 여러분 70% 이상 제 강의를 이해하셨다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잘 모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됐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70% 이상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네, 좀 올라갔네요. 그렇게 됐고요. 지금의 심정으로는 야호! 이 연구를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 그렇죠? 바로 우리 혈관 연구단에 와서 연구하고 싶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 생명의 신비를 밝히기 위해서 생명과학자가 되고 싶다. 그다음 열심히 공부해 아직도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탐험하고 싶다. 더 빨리, 더 많은 거 밝힐 막 동기부여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래에 펼쳐진 연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의 흐름을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차원이 다른 장비.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 만들면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는 노벨상에 가장 가까운 일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뇌 청소율 증진, 신약, 의료 기술 저희들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때에도 무궁무진한 기회가 펼쳐져 있고요. 저는 세 번째 질문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뇌액은 이런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배출되는가? 왜? 이게 왜 우리 숨 쉬는 곳, 음식 넘어가는 곳, 그 연결된 부위를 통해서 내려오는지? 지금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웃고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답을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움을 주신 우리 연구원들 그리고 국제 공동 연구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미있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는 재미있게 발견하는 과학자가 이미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학자는 과연 뭐냐? 제가 40년 동안 이 부분에 종사를 하면서 내 인생을 바치면서 얻은 결론은 과학자는 근본적인 문제에 답을 하고자 끊임없이 탐험하고 도전하여서 큰 발견, 디스커버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준비가 됐습니다. 이 탐험선을 타고 전진합시다.